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수시로 그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뭐 갑자기 체중이 는다든지 몸에 점이 생긴다든지 작지만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기 마련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시그널 오늘 저희 방송에서 캐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수연 전문가님께서는요, 암보험의 현 주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사실 그 만에 하나라는 걱정 때문이잖아요. 10명 중에 3, 4명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관련한 이야기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어른부터 어린이, 모든 전 연령층에서 자유롭지 않은 질병이 있다면 바로 암일 겁니다. 연령마다 그 특정인 질병이 있겠죠. 하지만 암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 많이 걸리고 어른도 많이 걸리는 질병이 암인데요. 암보험 어디까지 발전했나 이 시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보험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980년대에 암보험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암에 걸리면 무조건 거의 다 대부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 사망이라는 보장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리고 수술, 입원, 통원, 그리고 암에 관련된 요양이라는 보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1990년대에는요. 암에 관련된 진단비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0년대는요. 암의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비, 그리고 암에 따른 암 사망 이런 진단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0년도에는요. 암이 걸려도 다시 살아나시는 분, 암이 걸려도 쭉 사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두 번째 암에 대한 진단비가 보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대한 2022년도에는 어떠한 보장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암보험은 어떤 보장이 있을까요? 요즘 표적 항암 치료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적, 암만 골라서 죽이는 거죠. 네, 암만 골라서 죽이는 표적 항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발전된 제4세대 항암 치료가 카티 항암 치료입니다. 이 카티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요, 내 몸에 이런 면역세포를 길러서 활성화해서 치료하는 이런 항암 치료 방법인데요. 주로 그런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물체가 아닌 이런 혈액암 같은 거에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면역세포 항암 치료 방법인데요.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암이 이런 고형화 암이었기 때문에 혈액암에 주로 쓰여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암의 치료법에 있어서는 이런 카티 항암 치료가 많이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빈치로 수술비. 우리가 요즘은 돈만 있으면 치료가 되는 게 암입니다. 다빈치 로봇. 물론 비싸지만 돈만 있으면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통원비. 우리가 요즘은 대부분이 암에 있어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입원하신 분들은 없죠. 대부분 통원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유사암 납입 면제. 우리가 암에 있어서 진단을 받으면 납입이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사한 납입 면제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 보험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성인 보험에도 유사한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현재 암보험은요, 성인 보험에도 유사한 납입 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게 암보험의 현실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암 환자 수. 왜 암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물론 오래 살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존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보험은 암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태어나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본격적으로 암이 걸리는 성인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청년층 암이 대비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요, 5년간 2014년부터 18년까지 무려 5년간 45%나 청년층 암이 증가했습니다. 암은 우리가 보면 보통 40대나 50대나 걸리는 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무려 20대에 이렇게 많이 암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요, 홀로 밥을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미만성 위암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20대부터만 조심해야 될까? 아닙니다. 암은요, 50대 이후에는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자각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장의 경우는요, 일단은 무조건 자주 검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대장을 한번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년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한 건데요. 계속 오르다가 이때는 줄었네요. 왜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수술 환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병원을 안 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술 환자는 감소한 만큼 큰 병을 늦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병기는 더 위중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후의 분들은 내가 자각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자주 검진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검사하셔야 되고 암에 관련돼서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암을 대비하는 전략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을 대비하는 전략 첫 번째, 내가 암보험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의료 환경이 많이 개발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환경에 맞는 보장을 꼭 준비하시는 게 암을 대비하는 전략이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이미 병을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반드시 암 같은 경우는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3개월 전에는 반드시 준비한 이후에 병원에 가셔야 된다. 두 번째 꿀팁이고요. 세 번째, 남성과 여성이 많이 걸리는 질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다르게 보장을 준비하셔야 된다. 여성이 많이 걸리는 암은 어떤 암이 있을까요? 갑상선암이 있고 위방암이 있습니다. 남성은 어떤 암이 많이 걸릴까요? 전립선암이 많이 걸리고 대장암도 많이 걸립니다. 이런 성별에 맞는 암을 각각 더 많이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연령층과 암 발생자 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대비해서 무려 증가가 됐는데 어떤 암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보시겠습니다. 제일 많이 증가가 된 게 갑상선암입니다. 왜 갑상선암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을까요? 갑상선암은 환경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갑상선암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사암입니다. 남성과 여성 대비 물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도 불리지만 일단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높기는 하지만 일단 발병이 된다면 일단은 암은 암이기 때문에 일단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주 걸리는 암은 일단 준비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그 다음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단을 받으신다면 치료비가 많이 걸리는 질병이고요. 위암,
일단은 위가 고장이 많이 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시겠죠. 그리고 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쉽게 발견이 되는 암이기 때문에 대장 같은 경우는 용종 하나 제거했다고 해서 나는 용종 하나 제거했어 이렇게 쉽게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용종은 단계에 따라서 용종과 선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용종은 가볍게 쉽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용종이 조금 진행이 된다면 선종입니다. 그건 바로 암 직전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그 결과를 쉽게 지나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자 유방 같은 경우는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지나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방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암,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한테 설문을 해봤습니다. 돈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거는요, 암 치료 부분에 되어 있었어요. 내가 암에 일단 진단을 받으면 치료받는 동안 머리 빠지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할까 이런 두려움이 가장 걱정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암은 어떤 치료를 가장 많이 할까요? 2020년 암병원에 대한 결과인데요. 전체 환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외래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술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전문 특화된 치료 받는 분들도 있었고요. 입원 환자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런 외래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받는 이런 입원 환자랑 수술 환자랑 이런 보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암보험에 있어서 특화된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암이 진단을 받으신다면 이런 MRI 촬영이나 폐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갑상선이나 전립선 암이 쉽게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생권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떠한 치료법이 좋을까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암의 진단을 확정을 받으셨다 하면 여유가 있으신다면 이런 다빈치 수술, 로봇 수술을 하게 되실 거고요. 아니면 내 상황에 맞게 수술을 하시겠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통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의 진단에 있어서 검사와 또 생검사, 유전자 검사, 이런 수술비, 통원비, 이런 치료비를 준비한다면 내가 진단비와 더불어 또 좋은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보장 내용은 이런 보장을 내가 안 갖고 있다면, 이런 보장이 있다면 지금의 환경에 맞는, 의료 환경에 맞는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웃도는 치료비가 드는데요. 오늘의 플랜에서는 60세까지는 2,000만 원씩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61세부터 80세까지는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준비할 수 있는 플랜 내용이고요. 유사암을 또 지금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2018년부터 2019년 새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걸로 보장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 원씩 60세까지 보장, 80세까지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보장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통원입니다. 아까 내용에서 보셨듯이 입원보다는 통원을 많이 하시는 게 요즘에 대세인데요. 이렇게 하루에 4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 내용으로 암보험을 미리 구성을 하신다면 훨씬 더 든든한 보장 내용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별로 어떻게 구성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예시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20대는요 3,000원대, 30대 보시면 요즘 보험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몇 년 납에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보험을 많이 준비하셨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보장만 골라서 원하는 기간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보험 환경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보장만 하실 수가 있는데 20대부터 무려 80세까지 한번 20년 납을 했을 때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암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80세 나이에도 무려
10,000원대랑 9,000원대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지금의 보험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장 내용이 얼마를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MRI 촬영, 펫 촬영 하는데 일회긴 하지만 우리가 암이 뭐 매년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0만 원씩, 20만 원씩 연 보장 받을 수가 있는 구성이고요. 갑상선, 전립선 생건검사 하시는데 3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매년 보장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유전자 검사하는데 회당 100만 원씩. 우리가 암은요, 우리가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100년간 살면서 한 번만 왔다 가지 않을 수가 있고요. 2번이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 1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금액 보셨죠? 10,000원대의 모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빈치 수술하시는데 아까 80세까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 통원이죠. 하루에 내가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데 하루에 4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보장이 상급병원 기준으로요 40만 원입니다. 이런 보장을 암은 아까 자료에도 보셨듯이 어려서부터 성인까지 무려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20세부터 80세까지 가장 많이 걸린다는 8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10,000원대 보장으로 가정할 수가 있는 플랜이었는데요. 통원비. 우리가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입원이 아니고 통원으로 치료해서 이런 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료비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은 대부분이 암 진단비일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60대, 70대, 지금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암보험 1,000만 원 진단비를 받고자 한 달에 보험료 2만 원, 5만 원을 납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적으로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비 2천만 원, 그리고 통원비 40만 원을 매일매일 보장받고 또 가장 많이 걸리는 유사암에 대해서 2천만 원, 1,000만 원을 보장받는데 내가 80세의 나이에 10,000원대의 또 보험료로 이런 모든 보장을 구성할 수 있는 플랜이 있다면 시청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보장을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제일 많이 걸리는 40대부터 70대 나이를 한번 가정으로 한번 제가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아까 검사비하고요, 이런 통원비, 수술비 또 이런 내용으로요. 40대 분 왜 빨간 글씨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암 면책기간 같은 경우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요즘의 보험 환경은요. 이런 면책기간에는 보험료를 받지 않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예시로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0대 분들 10,000원도 안 되고요. 70대 분도 10,000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많이 암에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40대부터 70대 분들이 이런 10,000원대의 보험료로 이런 구성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든든한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오늘의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보험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 최근에는 새롭게 바뀐 이 치료법에 따라 암보험에 대한 내용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지 또 확인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안수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신경희 전문가님 그리고 이재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가족력이 있는 가장보험입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처럼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그동안 짜왔던 계획을 다시 수정할 계기가 되는데요. 가족력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 아팠던 경험이 있는 가장이라면 이럴 때 인생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가족력도 있고 게다가 가장이래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략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가장의 보험이라고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이분은 그 당뇨가 있는 가족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간암이고 형이 갑상선암, 암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가족력에 연관된 보험, 내가 어디 아프면 확률이 높은 거 가입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주셨는데요. 보험료는 일단 이제 2건의 보험료로 이제 한 2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나운서님한테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나운서님 혹시 보험료를 한 달에 아나운서님 나이에 40만 원 내면 많은가요, 적은가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죠. 그럼 이 40만 원이면 보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40만 원이면 정말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각할 때 정말 커야 될 것 같죠. 그분도 이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클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사실은 20년 전에 20만 원이면 물가가 그만큼 많이 뛰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대비한다면 지금 값어치로 4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보험을 정말 이 의뢰인분 말에 빵빵하게 난 정말 잘 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부가 같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의뢰줄 사연이 뭐냐면 부인께서 이제 잘 들었으니까 보험료 많이 내니까 보험에 신경 안 썼겠죠. 근데 발에 봉화지겸이라고 해서 염증성 질환이 생겼는데 이게 염증이 완치가 되지 않고 살이 괴사가 돼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됐어요. 근데 보험을 딱 보험금 청구를 하고 보니까 실비는 물론 있으니까 실비는 받으시겠죠. 근데 그 이후에 받으실 수 있는 보험료가 20만 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한 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내는데 왜 이렇게 냈지? 깜짝 놀라면서 보험을 보장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본인은 늦었지만 내 남편 거는 다시 한번 봐주세요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보장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가입했던 사례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은 2장을 주셨고요.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첫 번째 증권은 이제 납입이 꽤 오래된 거예요. 10년 완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납입이 끝났지만 보장 내용을 보면 암진단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3가지 진단비가 고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은 예전에 그 아주 오래된 상품이기 때문에 갑상선이 요즘엔 소외감으로해서 좀 작게 나온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은 갑상선, 암, 대장, 전망, 내암까지 모두 다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좋은 보험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보험인데요. 2번째 화면에 이제 나갈 거예요. 2번째 보험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보험인데요. 자, 보험료는 16만 9천 원, 거의 1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 보장은 80세까지 보장인데 이 보험은 주계약이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때 내가 사망 보장을 1억이다 그러면 50% 5천만 원에 대해서 중대한 보장을 보장에 대해서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중대한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보장을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병에 걸리면 보장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질병에 뇌졸중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뇌졸중이라 하면 우리 보통 보험을 두면 코드 번호가 많고 이렇게 숫자 영어하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맞으면 나가는데 이 보험은 그렇지 않고요. 약관을 뒤져보면 거기에 영구적으로 신경
행정학적 결손이 25% 이상 남아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장점으로는요. 수술특약에 보이는데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종이 우리 보통 이제 임플란트 때문에 치과 보험 많이 가입하잖아요. 근데 2종에 치조골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을 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2종의 수술비를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이 보험도 암보험이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네, 자, 이 보험을 보시면 납입이 32년 납이에요. 근데 2003년도에 초에 가입을 하셨겠는데 벌써 20년을 내셨는데 아직도 12전을 더 납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긴 보장 기간을 갖고 있는 보험료 납입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을 딱 봤을 때 이 의뢰자분이 얘기하셨던 정말 이분도 봉화지정 같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 뭐 수술비 40만 원 받는 거 외에는 받으실 게 없는 진짜 큰일 날 뻔했던 보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셨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보장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장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장 내용을 제가 보내드리고 첫 번째 보험, 첫 번째 거는 유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 보험은 조금 획기적인 방안으로 이건 어떤 보험이 다 되는 건 아닌데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계약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서 어느 정도만 해지를 하면 우리 보험을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나머지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돈을 다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납입할 돈이 없고 다 완납을 하는데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으면 보장 기간 그 보험료 만약 5천만 원 받게 돼 있었다 그러면 이제 줄인 만큼 덜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린 것들은 감액 완납을 선택하셔서 보험료를 이제 납입하지 않는 첫 번째 리모델링 케이스가 납입하지 않고 보장 보험에 대해서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받던 걸 3,500만 원으로 줄였다. 이렇게 첫 번째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유 자금이 17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험을 두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자, 첫 번째 보험은 이제 건강보험이에요. 이제 보험회사마다 장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선택해서 건강보험의 장점인 화재보험 쪽에다가 뇌혈관 질환비, 그다음에 심장질환, 당뇨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수술비를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큰 수술을 했다. 내가 이분이 당뇨잖아요. 당뇨로 만약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수술비 2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당뇨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뇌나 심장에 합병증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수술비만 2,3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진단비, 심장 쪽의 진단비는 최고는 1,000만 원까지 따로따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해놨는데, 그 보험료는 11만 7천 원이고 20년만 딱 내시고 100살까지 보장기간 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장에 나올 텐데요. 암보험이에요. 이제 생명보험의 암보험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20년 납입하고 갱신 부분은 조금 있어요. 보험료는 53,000원인데 100살까지 보장받으면서 암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가족력에 해당되는 갑상선암, 소외감에 분류돼 있거든요. 소외감 분류돼 있는 암진단비 2천만 원 요렇게 하고, 요즘에 아까 안수현 전문가님 방송에 말씀하셨잖아요.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말씀하신 표적항암제, 로봇 수술 다 내가 상황이 된다, 이렇게 치료를 하실 때 암에 많이 걸려서 표적항을 받는다 그러면 최고 7천만 원, 그리고 로봇 수술까지 하신다 그러면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그 리모델링의 핵심은요. 자, 보험료는 납입을 17만 원을 납입하던 거 고스란히 17만 원 납입해요. 사실은 12년 남은 걸 20년 늙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험료는 늘어나지 않았고요. 보장 내용 역시 좋은 게
그 보험료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요. 준비한 자료가 옆에 나올 건데 암진단비는 전에는 이제 두 가지 보험에 합쳐서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새로 가입하면서 암진단비는 7,500만 원이에요. 보험은 1개, 2개, 3개, 4개 다 있어도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 내용은 좋아지고 보장 기간도 굉장히 길게 100세까지 늘어났죠.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없던 진단비가 생겼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이런 중대 수술에 대한 수술비 최고로 받는 게 100만 원이었는데 제가 2,300만 원까지 크게 보장 금액을 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제 없었죠. 사실 신기술이니까 표적 항암 치료비 늘려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당뇨 수술비 만약에 당뇨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수술하면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지만 혹시 당뇨로 뭐 백내장이 올 확률도 높잖아요. 백내장 같은 확률이 왔다 그러면 당뇨성이다 그러면 2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장 내용 보험료 준비를 해드렸을 때 솔루션을 제시했을 때 이 상담 받으시는 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던 내용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이 감액 완납 기능을 활용해서 기존에 부족했던 보장 내용들을 또 다른 보험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주의사항인데요. 자, 이분은 제가 사실 표면에 볼 때도 굉장히 보험료 안 내고 좋죠. 근데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뭘 하나를 포기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중대한 질병에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해약을 해서 그 쌓인 돈을 갖고 나머지 돈을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납입할 돈이 없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사실 이 보험은 만약에 중대한 질병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납입을 완납을 다 해버렸으니까 앞으로 내야 될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자체는 사실 없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걸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보험료를 더 납입할 형편이 된다라고 하면 납입 면제 기능 활용하면서 납입 면제 기능 쓸 수 있게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형편이 나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질병이 더 중요해라고 하신다면 납입 면제 기능 포기하시고 지금 이 방법대로 솔루션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정말 전문가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뇨나 갑상선, 뭐 간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보험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꼭 얘기를 하셔야 당뇨 수술비 많이 들어가는 보험 이런 거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는 이 납입 면제 내용을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밖에 또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기존 보험을 완전히 해지하고 새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감액 완납이라는 현명한 방법을 통해 든든한 보장을 준비해 주셨네요. 이제 가족력이나 질병에 대한 대비는 든든하게 하셨으니 40대 가장이신 의뢰인분께 종신보험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흔히들 종신보험은 죽어서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해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화창한 날씨에 우산을 챙기라고 갑자기 비가 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지금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우산을 왜 챙기라는 거야? 비 오라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우산 들고 다니면 불편하기만 하지 하는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우산을 구하려고 봤을 때 편의점이고 어디고 구하기 힘들었던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는 우산처럼 옆에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혹시나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내가 갑자기 비 맞을 걱정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예전처럼 보험료가 비싸기만 하고
사망해서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납입 기간에는 환급금을 조금 적게 받으시지만 보장에 치중하게 되는 저해지형 종신보험. 둘째로는 내가 납입한 금액까지 모두 다 같이 돌려주는 종신보험. 세 번째로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망자금이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사망자금을 매년 일정 퍼센트 차감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으니 잘 선택해 보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을 구매하실 때 다들 대출 끼고 구매하실 텐데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빚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빚만큼은 남겨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사망해서 갑자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가족들에게 일상생활이라도 나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의 기능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한 번쯤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가족력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운명 공동체인 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전략을 짜서 이 인생이라는 항로를 현명하게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부터 만나볼 텐데요. 허리가 자주 아파서 걱정이 된대요. 요즘은 수술 말고 주사가 있다라는데 이런 것도 보험이 되나요? 예전에는 허리 아프다 하시는 건 어르신들의 말씀이었는데요. 요즘은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젊은 층, 무려 아이들까지도 허리 디스크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수술까지 하지 않아도 주사 한 방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주사는 수술이 아닌 시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전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신경차단 주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 신경차단술이라는 담보가 새로 나왔는데요. 허리가 한 번 아프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아픈 게 가장 큰 고민이시죠. 그런데 이 담보는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서 한 번 병원에 갔다가 2년 후에 다시 재발해서 병원을 다시 방문하시게 되셔도 매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허리가 아프셨다면 이 담보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비만 내리면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꿀팁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어머니가 암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 항암 치료비가 너무 비싸대요.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큰데 물론 어머니야 보험 가입이 어렵겠지만 이제 나라도 이 암보험 잘 가입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보험이 필요할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예전에는 없던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자, 작년에 의료보험의 제도가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고가의 표적 항암제들이 알약이 한 20만 원, 30만 원씩 주면서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치료비가 의료보험에서 빠지면서 이게 한 번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0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이것만 써야 되는 사실 연명치료 같은 경우, 백혈병과 같은 경우,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가 없어요. 이렇게 표적 항암제만 써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도 이제 혈액암인데 그 의사분이 안타깝다고 얘기하셨대요. 뭐 의사는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꼭 그 치료제를 써야만 하기 때문에 계속 고가의 돈을 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많이 이제 치료는 좋아졌다는데 여기서 끝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딱 느끼셨잖아요.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도 강의 시간에도 나왔잖아요. 표적 항암제, 그다음에 카티 항암제, 뭐 양성자 치료, 뭐 요런 부분 로봇 수술비 등 요런 예전에 없던 신기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암보험을 꼭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선택지가 없는 분들에게도 이 4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정말 미리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이 후유증이 걱정이 됩니다.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벌써 2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변 분들도 거의 웬만하면 한 번씩은 지나가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 후유증 정말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죠?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기력증 말고도 심내혈관에 대한 위험도도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완치 후 1년 후에 질병의 위험성 정도가 심부전증은 72%, 뇌졸중은 52% 정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따라서 꼭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심내혈관의 질환에 대한 대비로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게 뇌혈관 질환이나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담보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예방책으로 많이 알려진 심부전증, 심장염증 혹은 더 넓은 범위의 뇌혈관 질환, 그리고 부정맥 같은 담보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내가 가진 보험이 이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서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진단비를 추가로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 아니라 평생 동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하신 분들 오늘 내용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가족력으로 이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많이 있대요. 이모와 어머니들까지도 이렇게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건지 궁금하대요. 네, 사실 가족력은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력이라고 뭐 하기보다는 이제 가족은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질병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 습관이 이제 되느냐에 따라 병이 생기는데 가족은 이제 생활 습관도 먹는 시간 이런 거 즐겨 먹는 음식이 따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족력 하면서 그 중에 암이 또 이제 가족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좀 염려되시겠어요. 갑상선암, 뭐 여기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유방암은 여성암 1, 2위의 암이잖아요. 그래서 1, 2위의 암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걸리고 또 뭐 20대, 30대 또 40대까지 젊은 층에 계속 걸리는 게 이 유방암 갑상선암이에요. 그래서 이 암보험은 정말 아주 잘 준비하셔야 되고 또 여성 질환이 또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갑상선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절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것들이 이제 지켜보기는 하지만 암으로 이렇게 발병해서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이제 준비하시려면 암보험, 첫 번째 암보험을 말씀드릴게요. 암보험 엄청 빵빵하게 나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면서 암보험을 뭐 1억짜리 뭐 이렇게 준비해서 이거면 됐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암보험은 한 회사에 가입하지 마시고 두 군데나 세 군데, 한 두 군데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갑상선암은 소외감, 유사암으로 분리돼 있어서 요새 좀 많이 해주기도 하는데 한 회사마다 보통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어요. 근데 일반암 진단비 1억에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들어가도 되게 좋다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회사를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암 진단비 5천만 원 양쪽에 하시고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3천만 원 하시면
유사암 진단비, 갑상선암 이런 부분이 돼서 6천만 원의 보장 금액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두 개로 나누세요. 그리고 꼭 신경 써서 암의 진단비를 볼 때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분리돼 있느냐, 일반암에 분류돼 있느냐 확인하셔야 되는데, 유방암이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다 5천만 원 가입을 하시면 유방암 5천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3천만 원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거 꼭 확인하시고 암보험 두 군데로 나눠서 가입하시고 표적항암제 이런 부분들 가입하시고요. 건강보험을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요즘 막 이렇게 갑상선, 젊은 사람들은 갑상선 기능증, 항진증, 저하증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뭐 식습관의 잘못도 있고 호르몬의 변화도 있지만 걸릴 확률이 높은 이런 이제 진단비, 또 하이프 수술, 여성 질환에 필요한 수술비들을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 가족력이 없어도 이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은 여성분들에게 발병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꿀팁들 정말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궁금증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완치가 됐대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없을까요? 네, 준비하실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초간편 보험이라고 해서 3일 조건만 보는 보험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3일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3개월 이내에 추가 소견이나 진단, 1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의뢰주신 것처럼 아프신 분들이 보험을 정말 많이 찾으시는데요. 한번 아프셨다고 하면 보험을 준비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은 어떤 보험도 준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중대 질환에 걸리신 분들, 5년 동안 보장이 부족해도 그동안은 보장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험이 새로 나왔으니 이런 중대한 질환에 걸리신 분들, 그 5년 기간 동안에 보장이 부족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걱정되셔서 추가로 준비하고 싶으셨다면 이걸 활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일반 보험보다는 조금 보험료가 높거나 보장의 한도가 조금 적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유지하시다가 문제가 없으셨다고 하신다면 더 긴 기간을 보는 333, 325 같은 보험, 간편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시면 이러한 간편보험으로 바꿔서 준비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시면서 보장을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네, 저 간편보험은 들어봤는데 초간편보험도 있다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용종을 제거를 했대요.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질문인데요. 제가 볼 때 일주일에 한 3-4번은 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하다 용종을 떼어내면 그거는 수술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용종이 내가 이제 수술합니다가 아니고 내시경 하다가 이렇게 툭 떼어내니까 본인은 모르시는 거예요. 용종을 떼었는지. 근데 그걸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데 보험금이 나올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실비입니다. 실비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그 실비는 수면 내시경 값은 나오질 않아요. 수면 내시경은 이제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을 하는 비용이 내시경 값은 거의 다가 수면 내시경 값이고요. 그냥 내시경비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 자기 부담금 뭐 2만 원, 3만 원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빼고 나면 사실 실비에서는 용종을 떼었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받을 건 없어요. 그거 빼놓고는. 근데 수술비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수술비, 질병 수술비가 있다 하시면 뭐 50만 원 가입하신 분은 5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근데 그게 대장 용종이 이제 사이즈가 커서 선종이다 뭐 이렇게 좀 크게
조직 검사를 해서 코드명이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따라 또 이제 수술비가 다르게 나오실 수 있으니까 나는 수술 아니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조직을 절제하거나 절단하면 수술의 정의에 합당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절단했다라는 진단서 받아갖고 오시면 수술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